주베룩 볼륨을 시술하면 결절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문제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피로그 허민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제가 먼저 여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위가 있어요. 이런 말이 병원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니긴 합니다만 의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선을 긋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베룩 볼륨이라도 시술 부위에 따라 어떤 부위는 어쩌면 오랜 시간 후회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베룩 볼륨은 한마디로 내 피부가 스스로 차오르게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주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이 서서히 유도되고 그 결과로 볼륨과 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기대하는 시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즉시 예쁜 모양을 조각하는 시술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두고서 조직 반응을 이용하는 시술이라는 점입니다. 이 특성이 부위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베룩이라 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라인이 나뉩니다. 입자가 더 작은 주베룩은 피부결, 잔주름, 모공 같은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는 목적에 가깝고요. 주베룩 볼륨은 입자가 더 크고 더 깊게 들어가면서 꺼진 부위나 여드름 흉터 개선 등의 볼륨 개선을 노리는 쪽입니다. 각 라인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베룩이 좋다더라만 듣고 아무 부위에나 적용하면 기대한 결과가 어긋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상담에서 먼저 여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위가 있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부위는요, 이마, 관자, 미간 같은 우리 상부 얼굴 라인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효과가 약해서는 아니고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비교적 단단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혈관과 신경 구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부위에서는 작은 뭉침이나 표면의 울퉁불퉁함, 결절이라고 하죠. 이 결절이 다른 부위 대비 잘 생기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대해서는 주베룩 볼륨보다는 오히려 정교하게 디자인이 가능한 필러 등 다른 시술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목주름,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움직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주름이라는 게 단순히 꺼짐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부의 탄성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각도나 습관까지 얽혀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곳에 주베룩 볼륨을 시술하면 결절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문제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눈가의 경우에도 시술을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볼륨의 경우에는 입자가 큰 편이기 때문에 얇은 눈가 피부에 주입할 경우 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천 부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주베룩 볼륨 시술 시 효과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대표적으로는 우리 앞볼이나 옆볼처럼 지방층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런 곳은 구조적으로 볼륨이 차오를 때 얼굴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체감이 크고 내 콜라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진 느낌을 줍니다. 팔자주름 문제도 주베룩 볼륨 시술 시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은 꺼짐 외에도 팔자 윗살이라고 부르는 우리 앞볼의 탄력 저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앞볼이나 신부볼 적절한 양의 주베룩 볼륨을 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신부볼이 처졌는데 거기에 볼륨을 넣는다고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주베룩 볼륨이 어떤 인공적인 볼륨을 채운다기보다는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탄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콜라겐을 생성하며 서서히 변화를 보는 시술이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피부의 상태나 콜라겐 반응,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와 속도는 개인 차이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상담에서부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 시술 받으시는 분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주베룩 볼륨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지 후기 등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주베룩 볼륨 시술을 한 다음에 결절이 생겼다는 부작용 후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주베룩 볼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베룩 라인은 정확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분말 형태로 병원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술 전 각 병원의 노하우로 이 가루들을 수화, 그러니까 물에 녹이는 작업을 거치는데 의사의 노하우에 따라서 시술 얼마 전에 수화를 하는지 몇 cc를 하는지 이런 거는 정말 병원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노하우는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시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cc 그리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희석을 하고 있어서 당일 방문보다는 예약 후 방문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6에서 10cc 정도로 수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사용하면 결절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묽게 사용하면 시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급하게 당일 소화를 진행한다면 분말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이 역시 결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비교적 넓은 부위인 볼과 같은 부위와 좁은 부위 팔자주름에 같은 용량을 시술하기보다는 각 부위별로 맞는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베룩 볼륨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지 않은 궁금한 부위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후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